토론을 진행하게 되겠는데 토론에 앞서서 각 찬성 측과 부정 측 친구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광여고 1학년 강한 기운이라는 뜻을 가진 서술팀의 제1토론자 김승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여고 1학년 조정을 맡은 배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2토론자를 맡은 최승희입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토론 문화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NDT 제1토론자 남동고등학교 1학년 고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성고등학교 조정자를 맡은 구자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성고등학교 제2토론자를 맡은 고재혁이라고 합니다. 토론에 앞서가지고 심사위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군산 제1고등학교에서 와주신 김영재 선생님 뒤에 한 번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신기백 선생님, 김혜영 선생님 이 세 분께서 심사로 활동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 방식은 세대 방식에 의해서 진행이 될 거고, 주제는 고용 확대를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찬성 측은 서술이, 그리고 부정 측은 NDT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인 만큼 윤론 시간은 5분, 그리고 교차 조사 시간은 3분, 그리고 반박 시간은 4분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윤론이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7.7%로 전년도에 비해 1%가량 상승했고, 또한 올해 2월 청년 실업률은 2%를 넘어서며 2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이 3%에서 5%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내에서만 측정되므로 구직 당념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치는 더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실업난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당연히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그 대책이겠지만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큰 부담입니다. 특히 정규직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그 이유는 정규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단일한 사용자와 기간이 정하지 않은 고용 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것을 말하는데, 즉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를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간접고용, 일용직, 특수고용, 계약직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계약기간이 일용직부터 1년에서 2년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은 기업의 노동 유연성을 높입니다. 고용 확대를 위해 비정규직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 유연성은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따라 인적 자원을 얼마나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배분 또는 재배분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노동 유연성의 증가는 기업의 생산 융통성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이 말인즉 생산력의 변화에 따라 고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따라서 기업이 변하는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인력 배분을 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노동 유연성은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게다가 자본주의의 발달과 세계화는 노동 유연성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소비자의 욕구와 기후의 변화가 빠르고 기업의 경쟁이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은 필수 요소입니다. 변화한 산업 구조에 따라 비정규직의 고용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고용을 하고 싶어도 노동 유연성 측면을 고려할 때에 비정규직의
따라서 고용 확대의 실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시급한 취업난을 겪으며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와 노동 유연성을 유지하며 고용을 하고 싶은 기업 모두에게 고용 확대를 위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이득이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우리나라의 낮은 고용률의 원인 중 하나는 노동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길다는 것입니다. 2010년 조사한 OECD 회원군 연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2193시간으로 1위이고 평균 근로시간인 1749시간과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고용 확대를 위해서 근로시간의 축소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축소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입니다. 현재의 산업구조,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고용 확대 방안은 비정규직의 확대입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의 확대는 기업에겐 실현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취업난이라는 큰 불을 끌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소득이 없는 실업자들, 이들을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까?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줄 확실한 대책이 존재합니까? 굶어 죽어가는 두 아이가 있고 제 손에는 빵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빵 하나를 한 아이에게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부정 측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 조사가 있겠습니다. 네,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전에 비정규직이 1년직에서 1년 2년이라서 노동 유연성이 상상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한 자료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성은 덴마크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 덴마크의 현 노동 유연성 같은 경우는 60.7%,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5에 가까울 정도로 노동 유연성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정규직이 노동 유연성이라는 그 가장 큰 장점을 잃어버렸는데 그럼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장점은 무엇입니까? 비정규직이 노동 유연성이라는 가장 큰 장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비정규직이 뽑지 않고 이 가지고 있던 장점이 점점 퇴색이 될 텐데 그것은 저는 맞지 않는 그리고 아까 전에 비정규직을 사용함으로써 고용률과 취업률을 늘릴 수 있다 하셨는데요. 김유성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실제 조사해본 결과 비정규직과 취업과 고용률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고려대학교 교수의 조사만이 가지고 이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희대학교 경제학 글로벌 경제학부 역시 이런 결과를 나타내셨는데 그렇다면 이건 한 사람의 의견만 할까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노조 역시 독일의 노조 역시 교사해본 결과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잠시 올라갈 뿐이지 결국엔 다시 떨어진다는 사실이 나타났는데 과연 이런 경우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한다 해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데 청년 실업 낮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혹시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가 이 고령 노동자에 속하는지 아십니까? 50대 이상. 거의 반절이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청년 취업률에 도움이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부정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용률 70%를 내세우며 시간제 근로자, 즉 비정규직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비정규직들의 파업과 자살 등으로 인해 그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논리에 반대합니다. 우선 먼저 앞서 비정규직과 그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늘리고자 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 정의해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 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된 고용 형태로 기간제 근로, 단시간 근로, 파견 근로 등이 해당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고용 계약 기간, 근무 방법, 근로 시간, 고용 계약 주체와 사용자 일치 여부, 계약 유형, 기업 내부에서의 신분 등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근로자가 적절한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을 계약으로 맺은 상태로 일하는 것을 시간제 일자리라 하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파트타임작으로 알려져 가장 악랄한 비정규직 중 하나로 알긴 찍혔습니다. 고용 확대를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한다는 것은 곧 비정규직들을 타지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에서 세계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비정규직의 환경이 가장 열악한 나라로 평가받는 등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환경이 매우 심각하고 열악한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근본적 문제점은 비정규직은 사회권, 평등권 등 많은 부분을 침해받고 있으며 이는 헌법의 정신에 크게 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전혀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정규직의 파업과 분신자살 등 더더욱 극단적인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있더라도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없는 돈을 모아 대법원에 가더라도 승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현재 2013년 현대자동차 노조 역시 오히려 현대자동차 본사에게 고소를 당할 정도이고 그들 역시 그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법이 있어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법은 있으나 마나한 이런 시점에서 비정규직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저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고 자신들의 목적인 고용률 70%를 달성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비정규직을 위한 법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실행해야지 이렇게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실행하는 것은 결국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면서 실행하기에는 비정규직들의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시간제 근로자를 개편하면서 고용률 70%를 뛰어나게 이뤄냈던 네덜란드였고 겉으로만 볼 때 70%까지 5년, 비정규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는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으며 아직까지도 그 법에 불만인 노조들을 위해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저 아무런 계획 없이 그저 앞 정부 때 실패한 정부의 정책을 정말 그대로 베껴서 쓰고 있는 이 실정에서 과연 이 정책에 성공한지 그게 가장 의문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던 네덜란드조차 지금까지 법을 바꾸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걸릴까? 아니 성공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래도 지금 실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긍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교차 조사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측에서는 모든 인사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다는 입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을 거의 그런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에 너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은 그들을 고문하는 것과 다른 것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 측에서는 비정규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비정규직을 굳이 늘려가면서 그렇게 정책을 실행해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장의 실업률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당장의 실업률 해결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발적 비정규직에 근로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자발적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원해서 한 것이 되는 거지만 저희는 비정규직을 원하지 않는데 비정규직을 가는 것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비정규직의 비율이 49%에 이르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 중 많은 부분이 300일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최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분신자살 등 노조 파업과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평등한 대우를 기반으로 합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만든다는 건 결국 정규직 일자리를 쪼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같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긍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은 기업과 가게 그리고 경제 유지를 위해 매우 불가피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설립하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인 스타트업 기업은 사업의 성장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후에 번창하여 더 많은 근로자를 둘 수도 있지만 사정이 안 좋아져 근로자를 줄이거나 동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일손이 필요해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임시연금, 계절적 변동이 있는 업무, 경기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어난 업무 등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되면 일이 줄어들었을 때 대처하기 매우 곤란합니다. 호황기를 맞은 기업이 부족한 일손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개 일거리는 부족하게 되고 정규직 고용을 모두 유지하게 되면 인건비는 그대로 짊어지게 됩니다.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기업의 존속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에서 고용을 줄이게 되고 기업의 근로자들 또한 실업자가 됩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도리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비정규직의 고용 확대는 현재 실업자에게 고용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에게도 안정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정규직을 통해서 각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개인에게도 또한 도움이 됩니다. 기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정 시간만을 일을 하고 남은 시간에는 가사나 육아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노인은 전일제 일자리에 종사하기에는 체력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듯 업무 부담이 높지 않고 노동기간이나 근로시간의 변화가 용이한 비정규직의 특성 때문에 자발적 비정규직의 비율은 49%에 달합니다. 비정규직을 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력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심지어 대학원까지 진학하는 상황인데 에 비해 산업구조는 자동화되고 지식기반 산업이 발전함으로 인해 일자리의 증가가 구직자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15세에서 29세, 즉 높은 학력을 가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생산력의 낭비입니다. 또한 현재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상당합니다. 또한 올해 창원 지역 청년 실업자 조사에 따르면 청년 실업으로 인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상실했다고 응답한 층이 26.3%, 의욕 상실이 21.3%, 심지어 조울증,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들이 15%에 달했습니다. 걔네가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33%가 답했습니다. 또한 자살에 대해 공감하는 청년들도 91%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궤도에 오르고 있지만 미래에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법률 제11,667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이 2010년 7,052원에서 2012년 9,521원으로 증가하였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2만 명, 35%에서 7만 명, 9%로 변화했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도 고용 2020 정책을 발표하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평등한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의미하는 네덜란드식 모델이 아직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정책이 실현된다면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개선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에 교차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농촌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남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그런 자리를 나는 대학교를 나왔고 난 대학원도 나왔는데 내가 왜 중소기업이나 농촌으로 가야 하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혼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지만 기혼 여성들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게 된다면 기혼 여성들이 정규직으로 가고 싶어도 시간제 일자리밖에 없다면 그건 차별이 아닙니까? 인물에서 말씀드렸듯이 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지금도 일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물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과 가사 모두 같이 병합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독일에서 시행됐다고 비슷한 정책이 독일에서 시행됐다는 걸 알고 있으십니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독일에는 미니잡이라는 것을 실시하였는데요. 그 결과로 그 일자리의 질은 저하되고 결국 그 노동의 질이 심각하게 하락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독일의 경우에 그냥 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게 되면 우선 기업이 성장하게 되어 그로 인해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더 늘어 고용을 높여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또한 그 후에 복지에 신경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 고려된 비정규직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걸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독일의 예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에서 현재 이 정책을 실시했다가 비정규직의 일자리만 늘려가지고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용을 늘리자, 법을 지키자라고 하고 있다고요. 실제 이번 박근혜 정부를 보면 오히려 고용에 쓰는 돈은 1조 이상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내려가고 거기에다가 법은 더더욱 지켜지지 않는 실태인데 과연 이런 시점에서 과연 무조건적으로 비정규직의 시간제 일자리 양질이 과연 성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비정규직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 버커 교수가 최근의 한 말에 따르면 노동 생산성을 결정하는 이유는 개인의 인적 자본, 노동자에게 투자되는 물적 자본의 양, 기술 발달 수준,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4가지로 요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말한 거는 한국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가장 문제라고 말하셨습니다. 왜냐,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볼 때는 분명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 비정규직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글로벌 경영학과 아까 경기대학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 업무의 다양성, 업무의 정체성, 업무의 중요성, 업무시 자율성 등 이런 게 생산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에서 정규직보다 떨어졌습니다. 과연 근데 이런 비정규직을 무조건적으로 사용한다 해서 분명히 고용률을 높이는 건 좋습니다. 실험을 해가지고. 하지만 그게 겉만 그렇다고 속은 썩어버린 정책인데 과연 이게 실행을 한다 해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현재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분명히 월급은 올라갔습니다. 7,000원 얼마에서 9,000원 얼마 올라갔지만 가장 문제는 정규직과의 차별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5.4배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글쎄요, 과연 그들이 받고 있는 돈을 한다 하더라도 물가조차 현재 정규직 월급조차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연 이런 비정규직에 이런 돈이 올라간다고 무조건적으로만 찬성을 하는 그런 논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금에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가입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조합 같은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간에 1개월 이상의 사용을 가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비정규직에게는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실제 이 30-40%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특히 노조라는 단체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노동자의 권리를 추구하고 하기 위한 건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8% 거의 그 미만에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의 말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늘어난 거는 1990년대가 아니라 80년대부터 늘기 시작해서 IMF 이후에 많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늘어난 사례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먼저 정부는 경제 변화 정책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은 정부가 당시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렸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썼던 방법이 바로 비정규직을 대우로 만듦으로써 그 사람들을 구조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으로써 이익을 하면서 비정규직들을 방패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최근 따라 또 노조가 아까 말했듯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으로써 계속해서 비정규직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틈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무리 대책 없이 밀어붙이다가 독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긍정식 두 번째 토론대 교사조사가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더 한다고 이 상태에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혹시 비정규직의 지나친 보호가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비정규직의 보호가 비정규직의 지나친 보호가 일자리 감소를 불러일으키는 네. 근데 저희 측에서도 일부는 인정합니다. 분명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일자리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국민의 직접적인 고용의 질과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너무 무리한 정책은 너무 무리한 정책 같은 경우는 고용률을 늘릴 수가 없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렇다면 고용률을 늘려도 그 비정규직 일자리 사람들은 더 많은 처벌을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는 좀 더 나은 환경을 개선한 후에 해야 되지 이렇게 정부에서 실행하려고 하지도 않는 조차 이런 액수까지 1조 이상을 줄여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 간과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보호법 등과 같은 개정을 많이 했고요.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것에서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시는 겁니까? 알고는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시장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지금 말했듯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노조의 조직력도 자꾸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법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현재 요즘 뉴스 같은 거를 보면은 쉽게 파업을 한다든지 분신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초급탁 같은 데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항성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게 발달되고 있는 나라의 모습인지 그게 가장 의문이라는 겁니다. 예, 수기 시간 요청이 들어갔으므로 3분간 수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비정규직은 정리해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규모로 잘라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규직을 자르기에는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대신 잘라버립니다. 이를 통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 비정규직들의 안정성 그리고 그 사회를 약화시키는 소득 보장 이건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 현장에서도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선생님들은 지금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선호하지 않는 결혼도 못하는 현실을 직면이 당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공주 사대보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병대 캠프로 올라가가지고 학생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해병대 캠프 고용원들은 모두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이들은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죠. 하지만 정규직 같은 경우 학교의 교장 같은 경우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비정규직한테 어떤 사회적 책임을 물린다는 건 솔직히 모릅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시간제 공무원을 지금 확충했는데요. 이 공무원 같은 경우 원래 공무원은 겸직이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의 임금 수준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들이 약 25년 동안 근속해야 정규직 1년 동안 일한 사람의 임금과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규직의 반토막을 받는다는 건데 이들이 그거가 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의문이고요. 비정규직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본 사람이 비정규직도 있죠. 하지만 비정규직을 확대한다면 우리가 보는 비정규직이 많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비정규직을 늘려 사람들의 고통을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긍정식 첫 번째 토론자의 반박이 있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비정규직의 차별대우 개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정규직의 차별대우를 개선함으로써 오히려 아까 논문에서 교차에서 총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거를 얘기하자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12년 6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의 수준 75%까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비용 등 대부분의 상승을 시켰을 때 우리 경제의 총 고용은 46만 1,000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실업 기간도 2.6개월에서 1개월 이상 증가해서 3.6개월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도 있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되자 기업이 부담을 느껴 비정규직 고용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비정규직의 보호마저 강조가 되게 된다면 국내에 있는 공장들이나 기업들은 인건비가 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국내에 일하고 있던 공장의 근로자들마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즉 고용 확대가 아닌 고용 축소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는 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일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것은 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정규직 종사자들 중에 49%가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 이 비정규직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 44.3%가 근로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들이 모두 부당한 대우를 받고 모두 부당 해고를 당하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비정규직의 지나친 보호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이 다른 하나의 예로 스페인과 이태리 같은 경우는 고용 보호가 심한 나라인데요. 이 나라의 경우에는 평균 실업률이 10% 이상이고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지나친 보호가 이루어지면은 전체적인 고용 축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식 두 번째 토론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부정식 두 번째 토론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먼저 스페인과 이태리의 예를 들면서 지나친 보호 때문에 실업률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언제적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스페인의 고용률이 청년 실업률이 대폭적으로 상승한 건 이후 때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였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본다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국제은행 같은 경우 2등급이 강등됐고요. 이태리 같은 경우 3등급이 강등될 정도로 엄청난 경제 사건이었는데 과연 그거를 신경을 안 쓰고 이게 과연 영향을 안 끼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 대우를 개선함으로써 총고용이 내려간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12년에 발표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까 전에 말했듯이 단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일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나라 뭐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 결국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원래의 고용으로 돌아갔다는 게 그 대부분의 나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이 반대 측, 창소 측에서도 말하듯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 저희도 그 점을 인정합니다.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이 고용이 증진되거나 아니면 환경이 증진되는 속도가 너무나 약하고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너무나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독일이 미니잡이라는 일종의 우리나라의 현재 박근혜 정부가 실시하려고 하는 시간제 일자리처럼 시행한 것을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은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시달리고 있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과연 실시하기도 전부터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시한 후에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장담을 할 수도 없고 실제 저희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리스크는 분명히 크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점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는다면 이 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크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정규직이라는 거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노동 시간의 강도가 크지 않다. 근데
보면은 실제 노동 강도가 큰 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쏠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청업체 같은 경우, 자동차 조립 같은 경우는 그 조립 같은 경우가 가장 힘들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건 거의 다 비정규직에 맡겨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점에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 이 정책이 완벽한 이 기반이 깔린 상태로 실시가 된다면은 저는 분명히 그 점은 그럴 때 실시하는 거는 저희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제대로 법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준법 정신 역시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인데다가 거기에다가 현재 비정규직이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그런 것도 없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점 때문에 이 정책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것을 발언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 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박이 있겠습니다. 제1 토론자 입론하실 때 모든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게 됩니다. 또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지 않게 되면 당장 실업자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당장 실업자들은 소비가 부족한데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고용을 주체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대우 개선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고용을 하면 우리 경제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당장 비정규직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매우 시급합니다. 또한 방금 제1 토론자께서 입론하실 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차별 시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법적 구제를 하는 것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금 계속해서 반대 측에서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차별 대응법이 개선법이 제정되고 나서 하나그룹이 비정규직 직원 2,040명을 올해 4월부터 정규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4월에는 SK그룹이 유료 계약직 사원 5,8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KB금융은행은 비정규직도 현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사례가 많은데 계속해서 비정규직 차별 대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측에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고용률이 70%채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업난은 매우 심각합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현재 비정규직 대우는 점차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중이며 언제까지나 반대측에서 언급하시는 대로 비정규직 차별 대우를 드는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당장은 생계 유지가 힘들어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현재 일을 하는 원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고용을 하기 매우 필수적이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